어제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 나오긴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약간 떨어졌다가 바로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한 가운데 이거 뭔가요? 위에 북돼지가 심심했는지 간만에 깝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진들이 싸우니까 뒤에서 지도 뭐라도 되는 양 섀도우 복싱을 한번 날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동 사태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또라이 나타냐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라든지 전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가부채 35조 6,930억 달러, 조만간에 36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로 그들은 9,500억 달러를 최근에 지불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1조 달러가 안 됐네요. 전 1조 달러를 넘긴 줄 알았습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곧 넘기지 않을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약 1조 8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는 4조 9,180억 달러의 세수를 거뒀지만은 지출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6조 7,5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미국의 공공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공공부채는 단 3일 만에 3,450억 달러나 급증하며 새로운 기록인 35조 7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2023년도 6월 이후 연방부채는 4조 달러, 즉 14% 증가한 반면 GDP는 1조 5천억 달러, 약 6% 증가에 그쳤다. 근데 여기서 GDP 증가한 것도 뭡니까? 정부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는 쪼그라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140%가량 상승하는 동안에 미국 시민들의 임금은 평균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미국 서민들은 집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은 물론이며 월세 내는 것조차 버겁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빚과 지출이 늘어가고 있는 미국 정부, 그 과정 속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미국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지난 몇 주간 달러가 반등을 하긴 했었으나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달러가 다시 약세를 띠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산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CME 갭 같은 경우는 62,993달러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메꿔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소폭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요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62,070달러가 뚫리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로만의 저주 가지야.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적인 조정 나오면서 6580달러 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그 자리부터 반등 및 상승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채널, 하락 채널 상단에 비트코인이 맞고 떨어질 때마다 채널의 하단까지 하락을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결국 채널 하단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고 말 것이다. 자, 무시하고 싶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이 추세 저항. 일단 비트코인 추세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상황이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크립토 뉴버 분석가의 분석. 해당 분석가 같은 경우는 딱 차트를 그려줬는데 보면은 이거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올라간다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올라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동성들이 63,500에서 65,000달러에 몰려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잡아먹으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상승 위주로 시장에 대응할 것인데
상승이 앞서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대상으로 한 흔들기, 그러면서 약간의 유동성 메꾸기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61,100달러 선까지도 한번 흐를 수는 있겠으나, 그럴 수도 있겠으나 숏을 노리느냐? 아니다. 숏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상승 혹은 약간 더 내려가더라도 그때부터 상승을 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롱 포지션 작은 거 열어놓고 상황을 보다가 혹시라도 내려가면 롱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4분기에 떡상을 기대하고 있는 애쉬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올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파가 시작되게 되면서 조정 4파 마무리 이후에 상승 5파가 나오게 되면서 10만 달러 이상 상단까지 비트코인이 쏘게 될 것, 가즈야 라고 외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차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립토 블랙 분석가 아박스가 최근에 길고 길었었던 하락형 수익을 상승 돌파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첫 번째 목표가는 131달러다라고 늠름하게 외쳤습니다. 저렇게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알트장이 좀 와줘야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앱토스, 댄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는 최근에 밝히기를, 앱토스 가상자산 예치총액이 최근에 7억 달러를 돌파했다. 앱토스로서는 신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앱토스 관련된 수치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통으로다가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긴 축적 끝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프로젝트들이 되곤 하는데, 나는 이번 4분기, 남은 4분기와 내년에 앱토스의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해본다. 또한 앱토스 기반의 밈코인도 거래가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자금 유입과 생태계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밝히면서 앱토스에 관련된 기대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어제 우지 AI 분석가 몇몇 알트코인들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으나 예상보다 강력한 알트코인들 그만큼의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의 저항을 뚫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떡락을 외치고 있는 크레디블 크립토 분석가의 도구 위프햇 WIF 분석입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구 위프햇은 달러 차트에서 그리고 사토시 차트에서 지금 동시에 저항에 직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숏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각 차트의 반등 예상 구간대는 녹색 박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해당 코인 이번 주에 정말 하락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월달 중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과연 10월 후반에 다가갈수록 본격적인 상승장 옥토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상승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가 적어가지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주텟 그리고 디센트 지갑 할인 행사 오늘 오전 9시까지 마감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로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